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7포인트, 0.09% 상승한 2186.9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 오른 743.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코끝 시린 이 꽃샘추위만큼이나 요즘 우리 시장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 시즌이면 늘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유독 매서운 것 같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신외감법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감사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해졌기 때문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 이 삼바 사태 때문에 관계 당국도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이 대기업인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의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 계속해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바람을 피해서 안전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오후 5시쯤이었죠. 속보가 도착이 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를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건데요. 이 경색된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도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걱정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요즘 정말 거대한 바람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우리 대단한 전문가이십니다. 바로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금요일 처음으로 같이 방송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우리 금요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리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각오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항상 우리 이전 전문가님들 잘 봐주셨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도 한번 봐드리고 또 전략들도 함께 제시 좀 해드리고 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하셔가지고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고 또 이번 주는 어떤 흐름 보여줬나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안 보일 정도로 좀 이렇게 치우쳐졌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200 대형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이들은 너무나도 좋았을 정도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이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음 달에 일 한번 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 3월 달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월 중순까지 있었던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이 좀 뭐 감사 보고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부실주들이 많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량주 쪽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 끝날 때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장중에 매도였다가 장 끝날 때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약간 대피하는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량주에 대한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질 거로 생각돼서 저는 코스피 지수 지금도 분위기 좋지만 4월 달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좋으면 좋겠는데 코스닥은 조금 부진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코스닥이 또 힘도 못 내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한번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사실 좋았어요. 그동안에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우리 거래소가 코스피가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다 사고 있지는 않고요.
이쪽 한번 샀다가 저쪽 샀다가 좀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마 한쪽 방향으로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거나 손실이 엄청 커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보면서 뭐 일부 계좌에는 우량주를 좀 담아놓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나 테마 같은 종목들은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또 바로 복구할 수 있게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많은 정말 수백 개가 되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밤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제 밤에 보니까 막 9시 넘어서도 감사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공시들이 우리가 올빼미 공시라 그러잖아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분명히 오늘 밤에도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주말에도 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는 지금 다음 주까지는 우리 부실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상태가 좀 안 좋다. 혹은 혹시 이번에 이 상패 시즌을 잘 넘기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일단 매도한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번 3월 달은 상장 폐지만 당하지 않으시도록 계좌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하나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오프닝 때 네네. 아시아나 항공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오늘 보니까 거래 정지 당했고 관련 종목인 아시아나 IDT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코스피 네. 종목이지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이게 이번에 올해 이제 외관법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감사법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회계 법인이 깐깐하게 네,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회계 법인에서도 이제 술렁술렁하지 않고 좀 이제 원칙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의 담당자들도 이번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코스닥 작은 회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뭐 아시아나항공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일단 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이런 악재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회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과거에 진짜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최대 주주 금호산업이 30% 들고 있고 석유화학 11% 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막 최대 주주 지분이 막 10%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무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뭐 위험한 구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위기로 가는 경우보다는 결국에 회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거절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한정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정 의견은 바로 이제 미비된 서류 같은 것들을 다시 제출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면은 또 정상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만 지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관련주인 뭐 금호산업 마찬가지예요. 대주주죠. 네. 금호산업도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저는 같은 흐름으로 시간만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상장사였던 아시아나 IDT도 네. 5회로 좀 하락을 했지만 네. 자연스럽게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더 강했는데 오늘은 네. 삼성전자가 마감가로는 더 높았거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네네. 뭐 둘 다 좋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연초에 이 종목이 그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완전 이제 거의 국민 주식이 돼버렸죠. 200만 원짜리가 4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막 소액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뭐 정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반도체 업종만큼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개인 지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 하락했을 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지분 자체가 빠져나가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손절하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만 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들이고 그동안에는 어떤 소형주들이 좀 강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 대형주들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정말 연말까지 보셔도 되는 유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요. 이미 대형주가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라면은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소형주들도 우리도 뭐 낙수 효과라 그러죠. 먼저 끌어주고 작은 종목 가고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또 반도체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진짜 꾸준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올해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아난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5.1%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악재가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짐 로저스가 저번에 KBS 프로그램 나온 것도 네네.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단 좀 해주세요. 그죠. 이제는 마치 이제 뭐 거짓말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투자자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항상 언론에 노출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고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많은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며칠 전에 나왔던 이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었고 실제 매각이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뭐 개파락 출발한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악재입니다. 바로 개성연락사무소가 철수되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좀 너무나 많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 반대 매매까지도 걱정을 하셔야 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난티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 고점, 지난번 방송 출연 막 했을 때 짐 로저스가 방송 출연했을 때가 3만 원대 위였죠. 근데 지금 주가가 14,900원, 거의 15,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종목이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 일단 이 아난티라는 종목 좀 더 나아가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접근 금지 의견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도 3.83% 상승했고요. 요즘 굉장히 좋네요. 빨간불 켜는 날이 훨씬 더 많았고 네. 어제 10%대 급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일단 미세먼지는 오늘은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막 지금 환기를 막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위닉스 같은 경우는 회사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까지 완전히 맞물려가지고 마치 아난티가 급등하던 그 초기의 부분들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난티가 거의 이제 1월 달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랑 그거 똑같아요. 위닉스도 3월 첫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가전업계 소식들을 들려보면은 가전제품 중에 단일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공기청정기래요. 그래서 위닉스가 또 그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또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정부에서 막 추경 예산 늘린다 얘기 나오고 있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데려다가 그렇죠. 미세먼지 기구 설립해서 또 이제 그런 것들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거의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업종이 미세먼지 말고는 단 한 종목도 없더라고요. 바이오도 가다 꺾이고 다 꺾였던 거 생각한다면은 미세먼지가 정말 강했고 그중에 그 핵심에서는 위닉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봤었던 그 아난티처럼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속도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위닉스 저는 이제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하츠라든지 대유 위니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은 이제는 좀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얘기를 좀 기억하셨다가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매수일 3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64,500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8.11%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7.42%나 빠지면서 하락을 했네요. 근데 장 초반에는 또 좋았는데 네네. 보니까 오늘 최고가가 64,000원. 그러니까 목표가에서 500원 정도 모자라게 그러니까요. 하고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네. 되나요? 저도 이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오늘 이제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대형 호재가 뭐가 나왔냐면은 요 레고캠 바이오에서 만든 그런 이제 약품이 이제 일본의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 그러니까 기술을 그대로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일단 선급금으로 약 한 뭐 80억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최대 그 구간 가격으로 본다면은 4,500억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계약이거든요. 네네. 그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 회사인데 거의 회사 규모의 거의 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기술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였어요. 이거는 제약사로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운 게 매도가를 한 500원만 좀 낮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쉽지만 제가 후속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좀 보시고요. 아마 오늘 거래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게 분봉 차트인데요. 너무나 빨리 움직여가지고 아마 대응이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드렸던 뭐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상되는 주가의 흐름들은 당분간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조정을 좀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 초반 부분에서 5만 원, 1,000원, 2,000원 부분에서는 약간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드렸던 목표가 64,500원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힘이 좀 더디다 그러면은 6만 원 부근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방송에 출연하니까 혹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리딩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유한양행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삐죽삐죽 쏟았을 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기술 이전 호재 나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에 호재 나오고 밀리고 또 호재 나오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회사에 큰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승했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니까 일단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사를 믿고 또 저를 믿고 가져가 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호재가 있으면 그 대형 호재가 있으면 또 오히려 네. 주가가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로보스타입니다. 매수일 3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좋습니다. 6.72%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전략 좀 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사실 뭐 레고캠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일단 잘 거래하시는 분들이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많이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운도 되게 좋았죠. 오늘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대구에 방문하셔서 문 대통령께서 독일의 아디다스를 예로 들면서 대구 하면은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펴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세금을 많이 거두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주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정말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오늘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로보스타를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죠. 화요일 날 드리면서 로봇자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뭐 로보로보나 올라갔죠. 네. 로보티즈도 올라갔죠. 유진 로봇도 올라갔죠. 뭐 DST 로봇도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히든스탁에 두 번째 출연했을 때 드렸었던 T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이미 좀 빠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수익내고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 분야들이 굉장히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많은 테마들보다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 로보스타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매수가 27,000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신 거니까 혹시라도 내려올지 기다리셨다가 거점에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까지 챙겨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적풍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많이 오네요. 웅진도 보이고요. 좋은 사람들도 보이고요. 한번 뭐 볼까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BNB 아마 BNG인 것 같은데요. 매수가 1,85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1.12%로 마감을 하면서 1,8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약손실 구간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 우진 BNG라는 종목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사정이 좋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종목 들어가신 분들 거의 막 30-40% 손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일단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진 BNG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작년에 잘 나갈 때 6,000원짜리 주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종목 볼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검색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 보고서 나왔는지 그거부터 제가 확인하거든요. 근데 우진 BNG 보니까 21일 7시 기준으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적정 의견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상장 폐지나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당분간은 실적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그럼 지금 주가 상황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번에 그 뭐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살아날 거라 생각하고 이 회사가 움직이는 재료가 뭐냐면은 어떤 뭐 질병들이 돌았을 때 사람 질병이 아니라 동물 쪽에서 뭐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들 발병했을 때 그때 종목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뭐 잠잠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별다른 소식들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주가 가격 자체는 어떤 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다 반영됐고 주가는 바닥인데 당장에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보시더라도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이 정부의 정책주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뭐 미세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그런 뭐 시너지를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서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목표가로 2,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어요. 2,00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짧게 수익 실현 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2,500원까지 저는 보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큰 호재,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호재가 나와줘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실적이나 그런 호재가 없다면 2,500원 정도가 한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쯤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요. 매수가 6,9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대북주가 포토에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대북주 어찌해야 할까요? 저풍 전문님 절실합니다. 꼭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0.34% 상승했지만 4,450원이라서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차트 보니까 파란 색깔 긴 네. 보이잖아요. 이게 그날이잖아요. 북미 그쵸, 정상회담 결렬된 네. 날. 그때 쭉 빠지더니 계속해서 빠지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시고 오늘 또 그 얘기 있잖아요. 남북 네, 맞습니다. 그쵸 연락사무소 철수되면서 다음 주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시간의 거래로도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가 4,450원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한 6.9% 정도 더 빠져가지고 4,100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좋을 때보다는 악재가 나왔을 때 저점에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북 경협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많이 보통 드리냐면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2차가 끝났어요.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잘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이가 좀 멀어졌다가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뭐 문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다시 이제 전환 국면이 되면은 그때 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보유하신 분들께는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은 또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니 다음번 일정이 있을 때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번 더 빠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까지 반토막까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쯤 가면은 정말 저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신용 물량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바닥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경협주는 머지않아 바닥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게 더 바닥을 찾는데 빨리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일단 지금 매수 단가가 6,900원대면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속합니다. 이거는 일단 처음 매수 자체를 좋지 않은 구간에서 사신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기다려가지고 6,900원까지 가는 걸 기다리시려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막 3차 북미 정상회담 내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서 대략 한 3,500원에서 600원 정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500, 6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 수준까지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쯤 가서 비중이 5%가 됐던 10%가 됐던 조금이라도 좀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춰주신다면 나중에 올라갈 때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쯤 가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매수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오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좀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올라간다면 6,000원 정도에서 매도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대북주 같은 경우는 악재 호재에 따라서 너무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가격 네.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끊임없이 신청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7,800원에 20%. 네. 네, 크리스탈 17,8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적풍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 가격을 보니까 엄청 잘 사셨네요, 이 종목을. 산지 좀 한 달 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만 원 넘어갔을 때 파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네, 조금 아쉽네요. 일단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매수 단가를 갖고 계세요.
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추가로 많이 밀릴 만한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제 보시면 요즘에는 항상 제가 보는 게 감사 보고서 나왔는지 그거부터 이제 먼저 찾아보는데, 네, 다이아몬드 이 회사는 감사 보고서가 진작에 나왔고요. 그리고 적정 의견을 받았고, 그러니까 재무 상태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부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도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뭐 가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밀릴 구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즘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장기 보유하신다면 머지않아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4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장기적인 육성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이미 그것들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4월 달에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한 번쯤 이렇게 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다음 달까지 보신다면 2만 원 위로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하락하더라도 지금 뭐 16,500원 혹은 17,000원 그 정도 구간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거는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별로 걱정하실 게 없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뭐 단타로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18,000원이 깨지면은 일단 정리했다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뭐 어차피 이렇게 길게 들고 오실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다음 달까지 보셨다가 2만 원 넘어갈 때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만 원 위로는 약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네, 2만 원 위로는 작년 10월 달, 11월 달, 9월 달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위로 넘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더 잡아드릴 테니까요. 다음 달쯤 매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요. 벌써부터 제가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 볼게요. 아이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2,000원에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꼭 좀 봐주세요 하면서 별표 뿅뿅뿅 보내주셨는데요. 아이큐어 오늘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좋다가 장 후반에 하락 반전하면서 1.2% 빠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도 보니까 요즘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아이큐어 좋은 회사입니다. 예, 좋은 회사고 지금 뭐 가격대도 보면은 이렇게 부담이 많이 없는 가격대에서 들고 계세요. 42,000원이면은 정말 이건 양호한 가격에서 보유하신 거예요. 이 종목도요. 이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상장했는데 그때 주가가 6만 원대입니다. 이거 그때 가격에서 사신 분들도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 정도로 지금 4만 원대 보유하셨다는 거는 정말 좋은 가격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주가는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아요. 머지않아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수급을 보니까 약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한 4만 원 근처 좀 더 밀린다면 3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상장됐을 때 상장 이전이죠.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6만 5천 원의 공모를 받은 사람들도 지금 수익이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공모가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일단 뭐 너무 미래의 전략을 드리는 것보다 좀 코앞에 있는 전략을 좀 드려보자면은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가신다면 저는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바이오 제약주 호재들 많이 있을 때 그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또 뭐 치매 패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는 또 그런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고민들 해결해 볼게요. 뭐 볼까요? 항상 명쾌하게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애경산업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52,000원에 30% 들고 계시네요.
애경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은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2.82% 하락하면서 46,500원에 종가했거든요. 보니까 3거래일째 파란불 켜면서 3%, 2%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네네. 아마 좀 올라섰을 때 잘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수하셨다가 계속 빠지니까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네. 애경산업은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를 투자하실 분들께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누가 봐도 좋은 회사니까 차라리 악재가 나올 때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가 악재가 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몇 기업들은 뭐 관련된 뭐 처벌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몇몇 회사들은 오히려 그때 조용히 지나가는 바람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수사가 또 다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애경산업도 그 회사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뭐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이 잘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이렇게 올라와 버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죠. 작년 여기 1월 달 말쯤에 한번 좋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실적 우려로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럴 때 샀어야 돼요. 어차피 이 종목 우량한 종목이니까 그럴 때 샀었어야 되고 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사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급락 나오면은 그럴 때 샀었어야 돼요. 어차피 주가는 단기적인 해프닝이 돼서 결국 회복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실적 보세요. 실적이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이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다 늘어나고 있고요. 부채 줄고 있죠. 유보율 늘고 있죠. 뭐 하자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 가다가 약간 중국 소비주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회사를 뭐 7만 원대나 6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할 수준이지 5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보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매물대가 6만 원대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6만 원 저는 목표가 잡아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4만 5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버티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사조 동화원이고요. 네네. 사조 동화원. 네, 1,680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적풍 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네. 네, 도와주세요. 네, 사조동원이라는 종목이 이게 자주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 혹시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번 달에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이요? 네네. 일단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가격이 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 것 같으면서도 자꾸 올랐다 빠지고 그죠? 그러네요. 이렇게 매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네네. 그게 이제 딱 보니까 1,600원대 위에 사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주가가 계속 거기를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호재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매물대는 뭐 돌파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뭐 비중 15%에 1,680원이면은 걱정하실 구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종목도 예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3,000원짜리였고요. 그 전에는 6,000원짜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요.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모멘텀이요? 모르겠어요. 네, 요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나 가는 것만 하길래.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조용하고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이제 2월 한 말 정도부터 해서 남북 경협주를 엮여서 올라가다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급락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남북 경협주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계속 그냥 밑으로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걸 봐서는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안 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에 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내려가는 분위기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비해서 이 종목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장중에 9%는 올라갔었잖아요.
이거는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만 조금만 살아나면 바로 매수가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는 네. 매수가에 매도 준비하시고 아마 길어지더라도 다음 달 안에는 저는 수익권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에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좋겠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종목이 너무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1, 10원 차이로 매도를 못해요, 지금. 그죠. 그게 걸어는- 거기서 사신 걸어는 분들이 너무 놓으면- 많아서 그래요. 네, 매물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시간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음 주쯤 돼서 가져갈까요?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그럴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본전까지 가져가셔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고 정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멀쩡한 회사예요. 그럼 네. 380원에 걸어놓으면 될까요? 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요.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을 그렇게 뽑은 건 아니에요. 앵커님, 얼굴도 예쁘고 진행도 재미있게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포님 팬이라고도 보내주셨네요. JTC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12,641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왜 50%나 가지고 계시나 했더니 오늘 1.95% 상승했지만 8,900원에 종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계속 비중을 늘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 투자하신 분이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은 아마 저점이라 생각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빠져지게 된 건데 오늘 제가 상담했던 종목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TC가 작년 4월 달에 이 종목이 이제 1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거의 뭐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올해 10월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작년 10월이죠. 쉬지 않고 급락해서 진짜 주가가 막 거의 3분의 1, 4분의 1까지 내려왔다가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정말 이거는 기다리면은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중국 소비주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처음 매수 들어갔을 때 비중을 조금만 적게 들어갔었으면 최근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어쨌든 뭐 12,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으로서는 좀 멀리 높이 있는 구간으로 보이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의 분위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적자 회사도 급등하는 시장인데 이렇게 흑자 나오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해서 많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사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주가 분위기는 우상향 분위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정도 장기 홀딩 하셨으면은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만 더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들고 네. 12,000원까지는 무난합니다. 12,000원까지는 무난한데 지금 14,000원대부터는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약간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준비하시면은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단기간에 올 가격은 아닙니다. 좀 장기 마라톤으로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면은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요거는 꼭 참고 한번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행이네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또 자랑하고 계시는 조풍 전문가님의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닌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어저께는 그냥 소풍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동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테마에서 한번 골라온 종목이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힌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좀 그래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이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기존의 미세먼지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살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미세먼지 관련주를 한 종목 제가 골라왔어요. 찾다 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라는 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재무관계. 지금 요즘에 상장폐 시즌이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감사 보고서 나온 거 확인했고요. 적정 의견 나온 거 확인했고 재무제표까지 확인했는데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무차입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제 가격만 잘 맞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재무적인 부분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투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지금 막 매일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한 차례 급등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얼마 안 올라간 구간으로 보여서 상승 초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반도체 관련 재료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재무 상태도 좋은 종목.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많은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종목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번에 오신 분들 이번에도 한번 찾아오셔서 제가 드리는 전략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연말까지 굉장히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동들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IT주들 요즘에 로봇주다 뭐다 해가지고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 한번 저는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좀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아마 재무적인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적 좋은 종목으로 또 골라왔으니까 잠시 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와 또 전략까지 남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금요일 날인데 저 찾아오시는 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준비한 방송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우리가 계속해서 히든 종목 찾을 때 늘 실적을 요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아무래도 감사 네네. 보고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늘의 히든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우리 진단을 할 때도 이제 뭐라고 했죠? 야간에 실적 보고서가 나온다고 네, 했나요? 올빼미 오시죠. 네. 그게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 좀 주세요. 그게 참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연초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아, 적풍이 그때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아시겠지만 거절 의견이 나오면은 그게 거래 정지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만 고생하시면 돼요. 한 주 동안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 4월 달부터는 어쨌든 부실주들이 한번 싹 물갈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는 시기가 옵니다.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부디 이번 3월 마지막 한 주 상패되지 마시고 우량한 종목들로 포트 잘 채우셔서 4월 달 강세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게 그런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량주들 쪽에서 좋은 상승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